화폐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찾아보고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폐 특강을 읽어줄 텐데요. 화폐 특강은 어떤 제목이냐면은 화폐로 보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폐에 무슨 과학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과학이 무진장 많이 숨겨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화폐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몸에 보면은 혈액이 있죠. 피가 돌아야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화폐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기 위해서 그래서 화폐는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화폐가 내일은 저 어린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는 발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발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을 만드는 기관은 한국조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 쓰는 전자여권, 기념주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1등 한 사람한테 메달 주지요. 그런 메달도 저희 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표도 만들고 상품권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꼭 국가에서 이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지가 있는데 그냥 A4 용지지요. 근데 이 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특수한 용지예요. 뭐 군에서 작전 기밀 문서 만들 때 아니면은 개인 신상 명세가 들어가 있는 인감증명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꼭 필요한 시험 성적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꼭 이 용지를 사용을 해야지만 통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조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복사를 하면은 크게 이런 복사본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용지예요. 자, 돈을 만들 때 그다음에 근대에 와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아빙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고종 때 이런 아빙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눌러서 만들었죠. 지금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 엽전, 동전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20환이라는 돈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으로 아까 아빙기를 이용을 해서 만든 최초의 돈이에요. 1886년에 발행된 20원 금도금 시주화. 이거를 지금 사고 판다. 수집가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시주화라고 해서 이 주화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워낙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작년 3월 15일 날 경매 때 1억 5천에 판매가 됐어요. 그 정도로 귀한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쓰고 있는 동전이지요. 지금의 동전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유토로 만들어져서 석고판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축조 조각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1분에 540장 파파파파파파파파 해가지고 1분에 540장을 만들어내요. 그만큼 많이 전 국민이 사용을 하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여태까지는 주화를 봤는데 그럼 지폐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저화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돈이 있었다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긴 기간하고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다 없어져 가지고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저화라는 돈은 땅나무로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던 화폐는 여기 호조 통화태환권이라고
이런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왜? 미발행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돼요. 니네들이 만드는 거 사용하지 마.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 돈이 몇 개 샘플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은행권은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드는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하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1은행장 얼굴이 들어가 있는 화폐를 사용을 했어요. 서글픈 역사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금 위로를 하고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얼굴을 집어넣어 줘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돈이라도 니네 나라 사람 얼굴 집어넣어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김영식이라는 사람 얼굴을 집어넣었던 화폐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에 45년에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일단 이런 돈을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집어넣은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쭉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에 사용되는 돈이죠. 5만원짜리 마지막에 5만원짜리가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는 요 밑에 있는 네 권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폐를 보면은 각 연도별로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이렇게 폭은 68mm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길이가 136mm, 142mm, 154mm로 해서 점점 6mm씩 커갑니다. 이게 네 권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개를 보면은 여기 폭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커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지폐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까요? 이 지폐를 만드는데 지폐의 원료가 뭘까요? 이 지폐는 100% 이제 목화솜, 쉽게 말해 옛날 문익점 선생님이 몰래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퍼뜨렸었죠. 100% 면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빨래 세탁기에 넣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만큼 일반 용지보다 7배 내지 15배 정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100% 면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폐 하나를 만드는데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용지, 인쇄판, 잉크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인쇄 공정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모습이 5만원짜리 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인쇄는 지폐를 만들 때는 인쇄판, 잉크, 용지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인쇄를 하면은 종이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판을 만들고 잉크를 만들고 용지를 만들어서 이런 인쇄기계에다 걸어가지고 한꺼번에 인쇄를 해나가는 거죠. 총 13대의 인쇄기를 거쳐야지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 돈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돈이거든요. 옛날 돈에 5,000원짜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서양인 얼굴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발생이 됐냐면 72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우리 한국조폐공사에도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화폐 디자인을 못했었어요. 디자인을 못했을 때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독일에다가 돈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이런 서양인 얼굴이 나타나게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슬픈 역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72년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디자이너들을 이태리에 외국 2년 동안 유학을 보내가지고 기술 습득을 해서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돈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돈을 새로운 돈, 표준영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신 이황 선생님 얼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가장 짧은 수명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62년도에 이런 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하고 엄마가 들고 있는 게 저금 통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자상 어린이하고 어머님은 일반 국민 얼굴입니다. 일반 국민을 공원에서 우연히 그 모습을 담아가지고 화폐에 넣게 됩니다. 근데 딱 이 화폐는 24일간만 사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하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화폐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 화폐는 딱 24일만 사용이 되고 지금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지요? 뭐라고 써있죠? 500원은 얼마? 500원이 500원이지 왜 얼마야? 볼까요? 500원은 1982년도에 최초에 발행을 했는데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짜리가 있어요. 이 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만 와도 제가 지금 100만 원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1998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IMF라는 시기가 왔었죠. 그때 당시에 IMF가 오니까 너무 돈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저금 통장 깨고 막 해가지고 모든 동전을 다 은행에다가 넣었죠. 통장 저금을 했죠. 그랬더니 동전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딱 8,000장밖에 안 만들었어요. 평상시에는 50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엔 딱 8,000장만 만들었어요. 그 중에 8,000장 중에 5,000장은 해외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에 다 한 장씩 보내게 돼 있거든요. 각 국가마다 다 보냈어요. 몇 장씩. 그리고 나서 박물관 같은 데 다 보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직접 풀린 거는 3,000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이 화폐는 보관 상태가 너무 좋고 잘 보관돼 있으면은 최고가로 뭐 400만 원까지 호가가 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던 화폐는 100만 원 정도 아니면 7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 수집가들 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돈이 있으면 저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집하기가 힘들어요. 자, 동전에는 지폐나 동전이나 돈에는 꼭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액면이 있어야 되죠. 500원이라는 금액의 가치. 그 다음에 연도가 표시가 돼야 돼요. 언제 발행을 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발행을 했다. 우리나라 돈은 한국은행에서, 미국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폐가 아니고 일반 메달이나 기념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해요. 지폐에는 연도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지폐에는 기번호라는 게 있어요. 가나다 뭐 000007 뭐 이렇게 써 있죠. 그 번호가 발행 연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도로 보기 때문에 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은 얼마일까요?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1조 마르크, 100조 마르크 지폐. 언제? 23년도에 1923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에 지고 나니까 돈을 크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었던 화폐가 1조 마르크, 100조 마르크 이런 돈이었었어요. 이런 돈도 있어요. 요거는 1923년은 무진장 오래전이지만 이거는 2008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직접 사용이 됐던 돈입니다. 이 돈인데 자 100조 마르크면 동그라미가 몇 개요? 하나,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근데 이 돈이 2008년도에 실제 사용했던 가치는 어느 정도냐? 계란 5개밖에 못 샀어요, 이걸로. 이 나라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가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망했던 나라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침에는 계란 5개 줬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계란 3개밖에 안 줘요. 그동안 물가가 뛴 거예요. 그만큼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가 정치적으로 문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지폐는 이 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수가 21개예요. 46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여기에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문란이 있고 혼란이 오면은 금액이 높아진다. 자, 이런 돈으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을까요? 자동차 하나를 살려도 집 한 채 살려면은 이런 돈으로 트럭만큼 싣고 가야지 돼요. 근데 그런 돈을 구할 수도 없죠. 물가가 그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못 사는 거죠.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이런 돈도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폐. 이게 A4 용지만한 지폐예요. 그리고 저승사자 명의의 지폐. 이거는 중국은 풍습이 1월 1일 날 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태워야 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돈을 태우는데 실제 돈을 태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법에 걸리니까 이런 가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태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글자가 써 있느냐면은 위조자참 뭐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어요. 위조자는 죽이고 이를 고하거나 잡는 자는 상으로 은 250냥하고 그의 재산을 상으로 준다. 자, 위조를 하면은 그만큼 옛날에도 엄벌을 처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가짜 돈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저와 표범을 고발한 자에게 상금을 주다. 성종 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나라 돈을 위조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사설의 은을 제조한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벌이 엄해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어떠냐? 모든 벌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조지폐법에 대해서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가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면은 큰 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위조지폐는 절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화폐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쓰고 있는 지폐를 종이 돈을 화폐를 만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고생도 있으니까 꼭 깨끗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